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광역소각장이 무산된 후 단독시설로 방향을 바꿨던 부천 자원순환센터의 입지 후보 지역이 결정됐는데요. 관련 주민설명회가 부천을 비롯한 인접지역인 인천과 김포,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 다음 달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출발부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을 위해 부천 원미구에서 열린 첫 주민설명회. 그런데 설명회가 중간쯤 진행된 시점에 객석에서 갑자기 항의가 터져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실질적으로 주민이신 분들 계세요. 대충 봐도 공무원들도 앉아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업무 중에 여기 주민설명이라서 업무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주민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대부분 근무 중인 공무원들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무 시간에 와서 설명해 주십니까, 단장님? 실제 주민 설명회를 위해 준비된 자리는 대부분 비어 있었고 지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만든 설문지도 주인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부천시는 주민설명회를 열기 전 충분한 홍보를 했고 공무원 강제 동원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부천 원미구는 직접적 후보 지역이 아니라 주민 관심도가 떨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동원한 거 없어요. 동원한 거 없어요. 동원하면 이것밖에 안 왔겠어요? 동원하면 꽉 찼지. 신문이고 다 이제 단체 회의 때도 다 안내를 했어요. 근데도 이쪽에 영향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차례 공모에도 적합한 지역을 찾지 못했던 부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결국 부천 전체 지역 가운데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3곳의 후보지가 결정됐습니다. 모두 부천 오정 권역입니다. 대장동 신도시와 역곡지구, 또 종합운동장 개발 때문에 한 6만 7천 명 정도가 인구가 늘기 때문에 474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5%를 여유를 줘서 총 500톤 용량의 처리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오정동에는 소각장이 20여 년 동안 있었고 삼정동 소각장이 문화시설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적어도 다른 지역에다 두고 그리고 지금 있는 소각장은 문화시설로 바뀔 거라는 기대가 좀 있는데 전혀 다른 지역은 고려하지 않고 오정동 지역 근처에 또 입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실망이 큽니다. 부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의 최종 입지는 이르면 올해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계양구가 최근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 청력검사 지원 사업을 계양 아라온 야생화 꽃길 조성 사업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구의원과 공약사업 투입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양구의회 국민의힘 여재만 의원은 지난 5일 계양구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중 공항소음 주민지원 사업비를 구청장 공약 사업인 계양 아라온 융복합 수변 관광지 조성 사업에 투입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계양구는 24일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계양구는 공항소음 주민지원 사업이 진단검사만 가능할 뿐 치료비 지원이 안 돼 향후 치료비 지원 등 실질 지원이 가능할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재검토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 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부적정한 예산 전용 시각으로 보는 구의원의 주장은 주민 복지 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한 본질적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23일 민선자치 30주년을 기념해 역대 기초단체장들과 광역기초의원을 초청해 인천 발전 관련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간담회에는 역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9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송도신도시와 내양 8분의 1부도 상상 플랫폼을 직접 살펴보고 인천의 개발 현황과 비전을 청취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참석자들의 실질적인 정책 제언과 의견을 듣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7명의 사망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호텔 업주 등 4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호텔 업주 40대 A씨 등 4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부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 소환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외에 화재 사고와 관련한 경찰 입건 인원은 없습니다. 지난달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는 객실 내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이 부식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큼지막한 쓰레기 더미가 떨어져서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단순히 환경 오염만 일으키는 게 아니죠.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화재, 차량 손상, 건물 파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은 당연히 불안하죠.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견제하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커 보입니다. 그만큼 대북 심리전에 따른 내부 동요를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북한의 치졸한 도발이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마땅히 가해자인 북한에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은 엉뚱하게 서울시 같은 지자체가 대신 피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북한이 대형 풍선에 생화학 무기나 폭탄, 핵무기를 넣고 타이머를 활용해 의도한 시간과 위치에서 폭파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7월 24일 쓰레기 풍선이 실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졌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대통령실은 물체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은 과연 없는 걸까요? 임진왜란 전 일본을 방문한 사신 가운데 황윤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할 계획이 있다고 보고했죠. 하지만 김성일은 일본의 군사 준비가 미흡하며 침략 의도도 없다고 보고했던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면 지나친 우려일까요?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입니다. 북한의 졸렬한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총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는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들이 시세의 40에서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0에서 40% 또는 70에서 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정부는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거주한 뒤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주택도 이르면 11월 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락세가 지속됐던 서울 지역 오피스텔 매매가가 2년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는 전달 대비 0.3% 상승했는데요. 권역별로는 영등포와 양천, 동작과 강서구 등 서남권에서 0.09% 상승했고 마포와 서대문, 은평구 등 서부권에서도 0.06%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 전환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 지역 원룸의 전세와 월세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8월 기준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만 원 기준 71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월 대비 3.2% 낮아진 수치입니다. 또 평균 전세 보증금도 2억 1천여만 원으로 전월 대비 233만 원 낮아져 1.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치구별 월세는 강남구가 서울 평균의 126%를 나타냈으며 용산구와 양천구, 서초구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인천 지역 주택 매매가가 0.43%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인천시의 2024년 8월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보면 인천 지역 매매가 변동률이 7월 0.21%에서 0.43%로 상승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서구가 1%로 매매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동구 0.48%, 미추홀구 0.4%, 부평구 0.39% 순이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전세가도 0.74% 올라 상승폭이 컸는데요. 서구 1.54%, 부평구 1.1%, 남동구 0.82% 순으로 올랐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37조 1,744억 원 규모의 경기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보다 1조 534억 원 늘어난 액수인데요. 도는 민생 회복 촉진과 도민 편의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속된 경기 침체로 민생 현장과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라며 의결된 예산이 도민들에게 빠르게 전달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2025년에도 6조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오가며 총력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인천발 KTX 적기 개통과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7호선 청라 현장과 인천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사업 등 15개 사업에서 모두 6조 1,9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인천시는 분야별 전담 책임관제와 국비 확보 상황실 운영을 통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본회의 확정 때까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징수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오메가 추적 징수반이 재산 추적과 자동차 바퀴 잠금 활동 등으로 8월 말 63억 원을 징수했고 10월부터 인천 바깥 지역까지 활동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인천시는 새로운 징수 기법을 발굴해 8개 분야에서 15억 원을 징수했고 그중 지식재산권과 보험료 환급금 압류로 8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7일 서울시청과 저출생 원인 진단과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 정책 모색을 위한 서울 주거 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서 김석호 서울대 교수는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주거 불안정성에 따른 인구 위기 상황을 조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또 김죽백 경기도 교수와 유혜정 한반도 미래인재연구원 연구센터장 등이 패널로 나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 행정과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택 정책 방향과 출산과 육아교육 등 수요 맞춤형 주택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24일 2024 경기도 시군 마이스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관광 마이스 산업 관련 공무원과 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또 마이스 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 마이스 산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시군 관계자들에게 마이스 산업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시군별 마이스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유용한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